공룡과 인간의 공존 증거,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꼭 보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77년도에 공룡의 시체도 발견됩니다. 일본의 언양어선이 뉴질랜드 근처에서 무게 1.8톤, 길이 9m 정도 되는 필레오사우루스로 추정되는 공룡의 시체가 그물에 걸려서 선원들이 그걸 배 위로 끌어올려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1977년 7월 22일 우리나라 신문 동아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섬을 주로 살아있는 화석의 섬이라고도 불리우거든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나 이동수단이 크게 발달하기 전에 진화론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저런 가설을 막 붙여서 이미 멸종됐다고 주장했던 많은 생물들이 버젓이 그 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게 가설을 만들어서 끼워 맞췄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섬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걸 보고 멸종했다고 주장했던 진화론의 편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민망하니까 그럴싸하게 말을 만든 게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화석이 살아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물고기 실라켄스와 앵무조개, 투구개, 얘네들은 모두 진화론자들이 최소 3억 8천만 년 전쯤, 그러니까 고생대에만 살았던 동물이라고 주장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때 모습 그대로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동물 3개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이 멸종했다고 하는 동물들이 지구 곳곳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동물이 사는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업로드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마다가스카르에 왜 멸종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생명체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느냐, 이제 그건데, 그것의 가능성을 뭐라고 주로 이야기하냐면요, 문명이 많이 발전된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룡 시체가 발견된 곳이 뉴질랜드 근처거든요. 뉴질랜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보시면 마다가스카르보다 더 외딴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뉴질랜드가 자연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고대나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거의 대부분을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주라기 공원도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룡의 목격설이 나오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콩고인데요. 나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콩고에 멸종됐다고 하는 공룡이 진짜로 발견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름 근거가 되는 게, 콩고는 국토의 80% 이상이 미개척지 땅이에요. 그리고 전자기기가 고장날 정도의 엄청난 습지대입니다. 근데 파충류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습한 곳입니다. 근데 공룡이 뭐죠? 파충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물들의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사실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무자비한 사육, 그리고 숲을 깎아서 거기에 계속 건물을 짓고 하니까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은 계속 사라지고, 여러분, 인간이 고래를 멸종시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에서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또 발달된 지역일수록 동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호랑이가 산에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문명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확실히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1억 년 전에 멸종했다는 생명체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물속에서 건진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땅 위에 있는 것보다 물속에서 시체는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1억 년이라는 시간은 더욱더 불가능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생명체를 건져 올렸을 때 시체 썩은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다고 해요. 여러분, 1억 년 된 시체에서는 시체 썩은 악취가 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억 년이라고 주장하려면 완전히 돌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돌이어야 되냐면 생체 조직도 없고 끓여도 사골 육수가 나오지 않고 시체 썩은 악취도 나면 안 되는 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썩지도 않은 시체가 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1억 년이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기사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댓글로 몇몇 분들이 전혀 근거 없이 상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배 선장이 시체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동물연구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면밀히 분석을 했지만 일단 먼저 상어일 가능성은 아예 염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상어는 등뼈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속에서 사는 포유류인 고래일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했지만 고래 같은 포유류도 아닌 걸로 결론이 나고 결국 파충류에 가까운 생명체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본 어선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게 상어였다면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분들 몇십 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이게 상어였다면 그분들 아마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그 배에서 어떤 한 선원이 상어를 보고 신기해하면 그 신기해하는 선원을 보고 다른 선원들이 더 신기해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파리 시체를 보고 우리 신기해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상어를 많이 봤겠어요. 직업이 어부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이 생명체를 보고 놀라서 건져 올린 뒤에 자세히 사진 촬영도 하고 그 생명체의 조직을 연구소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 일본 과학박물관에 이 생명체로 기념 우표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 배에 탄 분들 중에 한 분을 인터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